자, 지금부터 수능 예언 리포트 출발하도록 할게요. 교재 한 페이지를 열어보시면은 올바른 독해법부터 출발하도록 할 거고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다 생각하시고 마무리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목적, 도표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필요한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쭉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독해법부터 출발할게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올바른 독해법 기억나시나요? 어떤 게 올바른 독해였더라? 이제 그게 좀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부터 정리하도록 할게요. 1번 독해는 해석을 잘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뭘 잘해야 된다? 이해를 잘해야 된다. 이 부분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거 좀 준비하시고 이해를 잘하는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독자는 글을 읽을 때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지 가려내는 것. 이걸 우리는 concentration, 집중의 과정이라고 했지. 집중 밑줄. 이 집중의 과정에서 위계,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자, 3번 독해를 할 때 항상 모름을 전제한다. 원래 수능 시험은 모름을 전제하고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르는 부분이 문제를 풀 때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 4번 내려옵니다. 모르면 뭐 하라고? 오케이, 스킵 밑줄. 단 스킵하되 내가 읽었던 내용을 밑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 그 연결시킨다 밑에다가 connecting 직접 써보시고 connecting 하나의 흐름으로 글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5번 영어는 뭘 극도로 꺼려한다? 네, 동일하고 반복, 회피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영어는 유의어나 대명사를 이용한다. 밑줄 밑줄 영어는 다이어 구조 밑줄 그래서 의미 확장이 안 되거든 스킵 밑줄 이건 그냥 우리가 흔히 해야 되는 독해법들이다. 자, 올바른 독해법 정리됐습니다. 이 항목이 항상 문제를 풀 때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왼쪽에 문제가 제가 두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 좀 황당하죠? 네. 중간에 X 표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X 표시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남캠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 뭐 불필요한 단어에만 X 표시를 했다. 또는 모르는 단어만 X 표시를 했다.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의 공통점이 있는데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친구는 X가 5개라고 얘기하던데 굉장히 좋은 접근이었었어요. X는 5개 맞습니다. 근데 칠판 보시고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5번째 단어를 그냥 무작위로 X 표시를 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 다시 하나, 둘, 셋, 넷, 5번째. 하나, 둘, 셋, 넷, 5번째.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작위로 한 지문에서 5번째 단어만 X 표시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산술적으로 몇 % 모르는 거죠? 잠깐만. 우리가 수학은 못해도 산수는 해야지, 산수는. 20%를 모르는 거예요. 틀림없죠. 그런데 산술적인 개념이지 체감은 거의 40~50% 모를 거라고. 우리가 늘 독해할 때 이랬잖아. 이런 현상을 겪는다고. 그런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모름을 전제한다는 게 바로 이 개념이고요. 근데 사실은 2번 내려와 보세요. 2번은 몇 번째 단어가 X 표시가 되어 있지? 세 번째 단어가 X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단어가 X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는 위에 거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고 산술적으로는 33.3%를 모른다고 하지만 실제 체감은 거의 70~80%를 모르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중요한 거는 모름을 인정하고 모르는 부분은 스킵을 하되
내가 정확하게 읽었던 부분들에 대한 연결성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고 이 두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시간은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거거든요. 문제 풀고 내용 설명 이어나갈게요. 문제풀이 시작하십시오. 네, 이 정도 시간이면은 3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1번) 문제를 푸는 건 전혀 어색함이 없었을 것 같아요. 맞지? 정답은 1번.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번 문제는 좀 어려웠나 봐요. 2번 문제는 답이 자꾸만 이렇게 다른 곳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게요. 2번. 첫 번째 문장부터 갑니다. if절이 출발이 되죠. 스캐설이란 단어의 뜻이 나오나? 희소성이. 근데 if 알고 희소성 안다 하더라도 X 표시가 키워드 같지 않니? 그러니까 if절은 의미 없는 정보죠. 근데 우리가 위계를 정할 때, 칠판 잠깐만. 접속사, 주어 동사, 커마.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앞이 중요해, 뒤가 중요해? 역시 뒤의 정보가 더 중요한 정보다 인식하시고, choice is 밑줄 그어주시고, be made 밑줄 그어보세요. 선택이 만들어진다. 이건 누구든지 다 고두개가 끄덕여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하고 쓱 살펴봤는데,
지금 1번 문제도 유지 문제고 2번 문제가 주제 문제라고. 근데 선택지를 먼저 보셨나요? 잠깐만, 요거 놓치면 안 돼. 선택지를 먼저 보는 연습은 필요하더라고. 특히 주제나 제목을 고르는 문제일 때. 요즘은 선택지가 이렇게 우리말로 나와요. 선택지를 보는 게 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뒤에서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선택지를 스캐닝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정보예요. 선택지 한번 다시 가볼까요? 선택지 보시면은 1번에 머니 프로블럼, 2번에 초이스, 3번에 초이스 2번 반복. 신경 쓰라는 거죠. 그리고 데이트, 4번에 텍스트북, 5번도 텍스트북 데이트. 그러니까 지금 2번 반복되는 게 3개가 있습니다. 선택, 그 다음에 텍스트북, 데이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본문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요 표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택이 만들어진다. 됐지? individual, 개개인, 조합 안 되고 다음 문장 다시 this choice is 밑줄. 이러한 선택은 선택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선택은 선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트레이드 오프 뜻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 트레이드 오프가 트레이드에 대시가 그러니까 하이픈이 붙으면은 우리가 흔히 무역, 거래라는 뜻인데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가 붙어 있을 때는 균형, 밸런스의 뜻이라는 거 모르죠. 이걸 어떻게 알아? awareness는 뜻, 인식. 조합이 돼요? 선택, 인식? 조합 안 될 것 같은데요. 또 한 단어가 보입니다. consequence. consequence, 결과. 결과 알면 뭐하냐고, 단어를. 우리 독일 때 이렇게 하잖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어, 우리말, 단어, 우리말 1대1 대응한다고. 뭐가 안 된 상태로 이해되지 않는 상태로. 뒤에 트레이드 오프 한 번 더 나온다고. 균형. 모르죠. 이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무슨 인식, 결과, 단어를 알고 있어도 앞뒤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의미 없는 정보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들을 다 스킵. 단 스킵하되 요 흐름이 중요한 거야. 선택이 이루어진다. 이 선택은.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에 요건 끌어낼 수 있지. example 앞에. 요 단어는 뭐 같아? for example. 예를 들어준다는 느낌. 잠깐만. 뭐에 대한 예가 나올까? 선택에 대한 예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 봐라. have $25 밑줄. 얼마 가지고 있어? $25를 갖고 있어. 선택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spend, 돈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narrowed, 좁힌다. 6월 뭐 이건 잘 안 잡히지만 잠깐만, 텍스트북 데이트는 선택지에 있었잖아. 이게 다르다니까 느낌이. 선택지를 먼저 보고 올라오는 거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지문을 보는 거는 확실히 달라요. 집중해야 될 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여기서 그림이 그려지는데 잠깐만요. 도입부에서 뭐 던졌지? 선택. 얼마 가지고 있어? 25불. spend, 돈을 쓰는 거잖아. 25불을. 근데 두 개가 나온다고. 뭐하고 뭐? 텍스트북을 선택할 거냐? 데이트를 선택할 거냐? 이 흐름을 탈 수 있었겠는가? 이게 정말 좋은 독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보십시오. prohibit, 금하는 거, both, 둘 다, impose, 부과하다. 전혀 조합이 안 돼요. 그런데 다시 check, date가 나오고 바로 다음 문장에 choice 다시 한번 밑줄. 선택은.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읽어보십시오. 텍스트북을 선택하면은 increase knowledge. 틀림없지. 그런데 데이트를 선택하면 마지막 단어, 의외로 이 단어가 안 잡히더라고. 메리먼트가. 결혼 아니야. 그러지 마. 무슨 데이트만 하면 니들은 다 결혼이냐? 아니, 이 단어가 이게 스펠을 잘 봐야지. M-E-R-R-Y야. M-A-R-R-Y가 아니고 M-는 명사형 어미잖아. 우리 크리스마스 앞에 뭘 붙여요? 그래, 그 메리가 이 메리잖아. 저녁에 즐겁다고. 데이트를 선택하면은. 텍스트북을 선택하면은 지식이 증가할 거고요. 잠깐만, 답을 3번으로 쓰면 안 되죠. 3번은 너무 스페시픽. 지금 텍스트북 다 빠져 있는 상태잖아. 이 사람들은 무조건 데이트만 좋은 거야, 그냥.
3번 답선 학생들은 안 되고 4번은 뭐니 이게 도대체? 길면 무조건 답이니? relation, 관계,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의 관계. 지금 이 글이 텍스트북하고 데이트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라고. 선택이라는 거지. 텍스트북을 선택할 건가? 데이트를 선택할 건가? 선택으로 답이 왔어야 돼. 몇 번 정답일까? 2번. 네, 2번. reasonable의 뜻이 뭐예요? 합리적인, 이치에 맞는 요 정도의 느낌이니까 페이지 넘기시고. 자, 이제 올바른 독해법대로 문제를 풀 거고요. 유닛이 바뀌었습니다. 주제 제목 유지로 유닛이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저 잠깐만. 우리가 다음 주에는 수업을 못 하더라고요. 휴가를 가는 걸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한 번, 그리고 그 다음 주 수능이 26일인가요? 25일 남았나요? 6일 남았나요? 뭐 하여튼 무튼 뭐 우리 이제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뭐 곧 오겠죠 수능이. 며칠이 남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거는 딱 그렇게 3번입니다. 오늘까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예언 리포트를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한 유닛별로 내용을 한번 점검해보고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볼 거고, 주제 제목 요지 문제를 좀 쉬운 문제도 제시를 했고요. 하지만 좀 어려운 문제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난도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요. 일단 먼저 주제 제목 요지에 대한 풀이 해법부터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른쪽 보시고 주제 제목 요지 공통이었었습니다. 1번 선택지 스캐닝하기 하이라이트, 반복되는 동일어구 밑줄. 아까 봤죠? 초이스 2번, 텍스트북 2번, 데이트 2번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우리말로 말 바꾸기 할 필요 없다고. 그냥 빨리 읽으면서 같은 단어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 없으면 말고. 2번 올바른 독해법 밑줄. 너무 광범위하지 않게 밑줄. 너무 세부적이지 않게 밑줄. 재진술 밑줄. 밑에다가 변별력. 선택지가 어려워서 틀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4개가 아니다 싶을 때 선택지 좀 모른다 하더라도 변별력 줄 수 있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과감하게 그쪽으로 답을 한번 써보는 건 어떻겠는가. 이것도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스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1번 문제부터 풀이 한번 해볼게요. 시간은 1분 40초 드리겠습니다. 준비. 1번 문제 풀이 시작. 스탑. 네, 시간 다 됐고요. 답을 쓰셔야 돼요. 이 시간대에 답을 쓰셔야 됩니다.
자, 선택지를 보니까 children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 관한 글이구나. 이렇게 출발할게요. 첫 번째 문장. 요거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그게 첫 번째 이제 beginning at breakfast. 어렵지 않죠? 아침 식사의 시작. with 뭐와 함께 flying glove이란 단어가 안 잡힐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어가 뭐죠? of 다음에? 오트밀이 flying 한다는 느낌. 날아다니는 느낌. 잘했어요. 그렇게 그냥 독해를 어떻게 이해라는 관점으로 받아들이라고. 낱낱이 해석이 안 되면 어때? 막 오트밀 날아다닌다. 결정적인 건 그 다음에 있었던 스필드 주스. 이 느낌도 와야 될 것 같아요. 주스가 어떻게 되는 거지? 엎질러지는 느낌. 그리고 토스트가 보이는데 that 어떤 토스트죠? 요건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Always lands jelly side down. 랜드란 단어가 착륙하다 이 뜻이 랜드거든. 젤리 사이드 쪽이 아래로 착륙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앞에 토스트가 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이해되면 독해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됐다면 이 부분 그냥 스킵하면 된다는 거죠. 그냥 뭐 날아다닌다는 느낌, 쏟아진 주스, 이렇게 함께 브레이크퍼스트가 시작이 된다. 근데 이거 굉장히 심란한 예문인데 미국 아이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밑에 뭐 마루라든가 이런 걸 안 깐다고. 얘네들은 다 카펫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딸기잼 쫙 발랐는데 이게 밑으로 어떻게 젤리 사이드 쪽이 이렇게 밑으로 다운되는 거니까 심각하죠. 이건요. 이건 털어 먹을 수도 없어. 이거는. 그 다음 내용. 이 느낌이 와야 돼요. 문장 처음에 지금 ing로 출발해서 쭉 가다가 여기서 커마 찍고 여기서 커마 찍고요. a day 주어 표시하시고 grows 동사 표시해 보세요. 요 흐름이죠. 하루가 아이와 함께 이제 등장을 합니다. small children과 함께 하루는 grows into a 요 단어만 잡아내면 되죠. n으로 시작하는 요 단어. 요 단어가 뭐지? nightmare. 악몽. 물론 이 단어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어떤 친구 읽지도 못해. 이게 뭐야? 니그트 말해? 늦다. 이 반응이 바로 안 나오는데 저번 주에 그 Japanese 이거는 바로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오늘은 굉장히 늦는 것 같은데 이러면 못 듣는 거죠. 계속해서 니그트 말 이거 재밌었는데 frantic activity에 대한 frantic이라는 단어도 잘 안 잡힐 수 있는 거고요. punctuated 뭐야 이게 구두점을 찍어? shriекс와 함께 cries와 함께 and 다음에 이게 무슨 스타일이죠? 무슨 스타일? 하이에나. 뭘 아야? 하이에나 못 읽어? 하이에나? 니들도 했구나 이거. 히에나? 희한하네. 히에나가 뭐야? 히에나가. 이게 하이에나 스타일의 웃음이잖아요. 아주 그 비열한 웃음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글이에요 이 글이요. 근데 무슨 느낌이 뭐 하이에나 모르는데 어떡할 거냐고. 이거 당연하게 스킵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나는 머릿속에 하루가 나이트메어로 이렇게 그로우 한다는 느낌 이게 머릿속에 있었고 그 다음 문장 The very act of playing turns the house가 어디로 턴하냐면 into the digested 밑줄. 이 단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단어를 아는 학생들은. 왜? 앞에 nightmare가 있으니까. digested 뜻 뭐더라? 이게 재앙으로 집이. 그리고 그 재앙에 대한 설명을 콜론이라는 문장 보호를 붙여서 꽤 길게 어떤 재앙인가를 보여준다고. 의미 없는 정보. 읽어도 무슨 느낌인지 잘 안 오고요. 맞지? 이런 게 좀 빠르게 스피디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빠르게 가되 스킵하면서 나는 머릿속에 뭐가 있다? nightmare, disaster 이 두 정보가 머릿속에 있다는 거거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옵시다. After supper 의외로 이 supper이란 단어 모르더라. 뜻 뭐지 supper? 이게 저녁 식사를 얘기하는 게 supper예요. 아침이 breakfast고 점심이 런치고 저녁이 supper인데 그럼 디너가 뭐냐라는 거거든. 근데 디너는요 원래 기본 의미는 만찬, 정찬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루 아침, 점심, 저녁을 놓고요. 특히 미국 아이들, 뭐 서양인들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침, 점심, 저녁 어떤
끼니가 제일 거창하게 밥을 먹지? 저녁이죠. 저녁이 되면 이제 제대로 차려 먹는다. 그런 의미에서 디너란 단어가 붙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너가 저녁이 되는 건데 원래 저녁 식사는 supper이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 나온 김에 우리 앞에 본문에도 있었는데 breakfast라는 단어. 이게 만들어진 게 이 단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fast라는 단어에서요. 뜻 알고 있습니까? 동사로? 단식하다. 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fast 단식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꽤 오랜 시간 fast 단식을 하죠. 아침 먹을 때까지. 그치? 그러다가 아침 그 단식을 아침에 브레이크 깨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침 식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브렉퍼스트가 여기서 만들어졌다. fast라는 단어도 하나쯤은 알고 왔으면 좋겠다. supper 외우듯이. 자, 저녁이 되니까 더 많은 spilled milk가 있네요. 그쵸? unvegetable도 있고요. uneaten vegetable도 있고. TBS는 모르겠고요. 뭐 고양이에게 어떻게 이 부분은 skip. 이제 저녁 식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it's finally time to fall bed. 잠들 시간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잠을 안 자는 거죠. 호담 느껴지죠? Before 뭐 하기 전에 sleep 하기 전에 아이들은 여전히 knock over one more bedtime glass of water 또요, jump on the bed 침대에서 막 뛰는 거죠. and 동그라미 끝에 요런 문장 구조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병렬인데 어떻게 걸리는 병렬이냐면은 투부정사랑 연결되는 A, knock 표시하시고 컴마 찍고 B, jump. 이게 다 to knock, to jump 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and 치고 demand 동사죠. 역시 to knock 하고 연결되는 to demand. Last ride to the bathroom. 그런데 어디 위에? 엄마의 등 위에서.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마지막 문장? 네. 뭐죠? 엄마 등에 타가지고 라이드 어디까지? 베드룸까지요. 예. 엄마 다 태워줘. 그럼 이제 엄마는 기고 애는 위에서 타고 위에서 막 하는 거 그런 느낌이겠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용 다다라는 겁니다. 1번 절대로 답 쓰시면 안 됩니다. 또 하라 우기면 안 돼요. 나 이런 애들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행복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그런 느낌 아니야. 2번 demanding 밑줄. 이게 이제 변별력 주는 거죠. 힘든, 어려운. 이게 요구하는 애 뜻이 아니거든. 2번이 정답. 3번에 설마 테이블 매너를 잘 지켜야 되는 중요성? 말도 안 되는 거고요. 4번 이 하이퍼 액티브가 지나치게 이렇게 뭐 흥분이 되는 이런 아이들을 트리트먼트, 조기에 치료하라는 거, 그 치료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글이다. 5번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뭐 피쉬 물고기 뭐 먹잇감 엄마 물고기 뭐 먹잇감 이런 느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2번. 답 넉넉하게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과감하게 모름을 인정하시고 모름을 절대로 문제를 풀 때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는 게 이런 개념 아니겠는가. 2번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1분 4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
예, 시간 다 됐고요. 답 한번 써보시고 시간 내에 문제 풀어야지. 시작합시다. 어떤 이벤트를 위트니싱 한 다음에 중요한 정보는 커마 치고 나와야 될 거고요. exposed가 된대요. new information, 밑줄. 새로운 정보에. 그런데 then 넘어가면서요. change our memory, 밑줄 그어야죠. 왜 메모리에 집중하셔야 됩니까? 선택지에 메모리가 계속 반복됐다. 적어도 이 글은 메모리에 관한 글이다. 이걸 알고 모르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고. 이 연습들은 계속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메모리를 바꾸는 새로운 정보. 그 다음 문장, What is known as the post-event information effect?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은 종종 result from.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What is known as 뭐뭐로서 이전, 사건, 정보, 효과로서. 지금 내가 말뜻 바꿔주는 거거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그냥 이렇게 알려진 거 다음에 포인트죠. result from 밑줄 그어주시고 요 단어 dialogue 요 단어는 끌어내야 돼. with other people까지. dialogue를 모르면 어려워요. 이 문제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읽지도 못해 dialogue. 이게 뭐야? 디알로그에? 아, 됐어. 이제 그만할게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너희들이 피로도가 쌓이는 거야. 이게 자꾸 가면은 피곤해. 이게 별로 재미가 없어. 아, 뒤에 더 재밌는 게 하나가 있긴 있는데 못하죠. 뭐 어쩔 수 없죠. 안 웃잖아. 예, 디알로그. 내가 디알로그에 야심차게 했더니 뭐, 에이 뭐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굉장히 곤란하다 이거지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의 대화의 결과야 이게. 나는 어떻게 읽었냐면은 거기 what is known 그냥 빼버리고 앞에서 메모리가 바뀌지. 이게 무슨 결과다? 다이얼로그의 결과다. with other people. 이게 있어야지 그 다음 문장에 discuss가 밑줄이 그어져야 된다고. 왜 discuss가 나오는지 알겠지? 예, 토론이 되는 거거든 지금. 다른 사람하고 with others 밑줄. 됐습니까? 예, 글이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 다음 문장 보세요. In the aftermath, aftermath 밑줄 그어주시고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어차피 전치사고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skip, 어쩔 수 없죠. aftermath의 뜻 아는 학생? 수학 후에. 아니야. 예. aftermath, 수학 후에. 이게 여파. 그 사건의 여파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여파. 이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몰랐었던 거고.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은 pour over 밑줄. 뜻이 나와야 돼요. pour over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뭐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다. pour over. 몰랐다고 이거. 다 내가 해주는 거잖아. 어떤 일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sequence, 일련의 사건들 또는 정도. 이 정도가 어떤 정도인데 다른 파티시펀트들이 관련되어 있는 정도. 이런 내용이 다 알고도 솔직하게 단어 뜻을 다 알아서 이 문장이 이해가 된다?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시간 들이고 힘을 빼지 말라는 거야. 나 잠깐만, 독해는 뭔데? 나 봐라. 쓱 읽어서 의미가 들어와야지 독해야. 쓱 읽었는데 잘 안 잡히는 거는 빼야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스킵하되 항상 머릿속에 메모리가 바뀌어. 뭐로부터 어떤 result from 뭐의 결과로 다이얼로그 토론을 하니까 이 흐름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 다음 문장. rather than 이게 커마가 이벤트까지예요. 이 느낌 안 왔을 거예요. reproductive memory를 facilitate 하는 대신에. 근데 이 reproductive memory는 어떤 거냐면은 precise reproduction of some past event이야. 커마 찍고 요 다음 정보가 중요해. conversation with other people 밑줄. 그런데 문제는 대화를 해, 다른 사람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create 뭘 만들어낸다? reconstructive memory 밑줄. 요게 위에 있는 reproductive memory랑 다른 느낌이야. 위에 reproductive는 플러스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precise information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reproductive는 어떤 느낌? reconstructive는 어떤 느낌? 마이너스 느낌이야. 그래서 거기 which may be inaccurate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지금 내가 단어의 뜻을 얘기 안 하고 그냥 흐름만 잡아주는 이유는 이런 단어들을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는 학생이 여기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푸십시오라는 거거든 지금. 이 느낌이 안 오는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다음 문장. 그래서 사람들은 reconstruct 한다는 거예요. inaccurate memory를. 뭐 한 다음에 after 이런 거 한 다음에 역시 중요한 정보. 뭐의 결과? discussing 밑줄. 다른 사람들하고 토론을 한다고. 그래서 첫 번째 줄로 올라오세요. 어떤 이벤트를 witness 한 다음에 메모리가 바뀌는 거는 뭐 때문에 바뀌는 거야? dialogue, discuss, conversation이다 라는 거죠. dialogue의 뜻이 뭔데? 대화. 이게 conversation하고 똑같은 단어거든. 대화. 요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한 거거든. 자,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선택지 5번. relationship, 관계, between 뭐하고 뭐의 관계, 이 글이 intelligence, 지능과 inaccuracy 이제 얘기할게. accurate의 뜻이 뭐지? 정확함. inaccuracy 하면은 부정확함. 정확지 못함? 말도 안 되죠. 선택지 4번. 대화는 좋아. 그런데 integral, 통합적인 정확한 정보의 통합적인 부분이 바로 다이알로그다. 다이알로그로 인해서 정확해지지 않잖아. 메모리가 바뀌잖아. 4번은 절대로 답이 되면 안 되겠다. 3번. reproductive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inaccurate로 계속 연결됐던 부분이야. 맞지? 아, 죄송합니다. reproductive는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inspiration, 어떤 영감의 원천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2번, 왜 reconstructive가 필요한가? 말도 안 되는 거고. 1번에 이 단어를 알고 있었다면은, 하지만 몰랐다 하더라도 답이 아니다 이 느낌. 2, 3, 4, 5는. distortion, 요 정도는 끌어내야 돼. distort에서 나온 단어. 왜곡하다. 이게 왜곡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distortion, 어떻게 메모리의 왜곡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났지? 대화를 통해서. 똑같은 사건을 목격을 했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메모리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답이 나왔어야 돼. 알겠지? 이런 문제들은 틀리지 않아야 되는 문제다. 한 문제만 더 풀고 좀 쉬었다 할게요. 3번 문제풀이. 1분 40초입니다. 시작. 설마 4번으로 답을 쓰는 건 아니죠? 나는 이 시간에는 학생들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은 봐봐, 토요일 날은 수업도 없어. 오전에 수업하나? 4교시까지? 4교시 수업하고 점심 먹고 나른할 때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난 생각을 하고, 그렇잖아요. 뭐 특별하게 수업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니들은 수업만 들으면 졸린가 봐. 이러면 안 되는데 좀 깜빡깜빡 좋은 학생들이 있어서 이거는 정확하게 좀 듣고 이해하셔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답이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었어요. 많이 틀렸습니다. 선택지에 뭐 이렇게 반복 어휘가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잖아?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없음 말고 본문 첫 번째 줄부터 갑니다. 첫 번째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void라는 단어였어. 밑줄. 왜냐면은 creation, 창조라는 것은 achieve, 어떻게 얻어지는 거냐면은, 어떻게 성취되는 거냐면은 something void와 함께 성취가 된다고 얘기했거든. 가장 중요한 정보는 something void가 제일 중요한 정보야. 근데 아마 절대 다수가 void의 단어의 뜻이 하나 안 잡혔을 거라고. 밀턴 나옵니까? 포이트하고 펌을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포이트는 사람이야, 시인. 시가 아니야. 밀턴은 위대한 월크의 시다. 1640년에. 그런데 스펜트 소비했다. 이게 말이 안 맞지. 밀턴은 시인이었고요. 그런데 spent 20 밑줄, useless 이 단어가 밑줄 읽어줘야 돼. 그 다음에 eventful atmosphere 밑줄. 근데 이 느낌이 안 오더라고. 이걸 내가 의미를 탁 부여해주는 순간 답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얘기를 못 해줘. 그런데 revolution은 잘 알고 있더라. revolution이 뭐지? 혁명. 퓨리탄 혁명에 20년 정도 쓸모없는 시간을 보냈대. but 그런데 he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누구? 밀턴이겠지. 이게 영어식 사고 밀턴을 반복하지 않는다. 위대한 약속을 이루어냈대요. achieve great promise. 웬 언제냐면은 revolution was dead. 혁명이, 제발 부탁이야, 죽었을 때 하지 말고 혁명이 끝이 났을 때. 위에서 시인인데 혁명이 있을 때에는 20년간 쓸모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혁명이 끝이 나고 뭘 했다? 위대한 약속을 이뤄냈다고 얘기를 해. 뭐지? 그 다음 내용 갑니다. also 동그라미. 여러분들 also를 보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시죠? 또한 나열. 지금 뭔가 나열되는 느낌. 맞지? 나열은 논리의 방향이 같다고 얘기했지.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해. 셀린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미스테리어스한 피규어스 중에 하나고요. 그 미스테리어스라는 개념을 설명하려고요. Celebrated sculptor, goldsmith, author, 작가, soldier, 군인, but 하지만 또한 훌리건, 심지어는 킬러. 그리고 요 다음 문장 밑줄. His exciting life 밑줄. 왜 exciting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알겠지? 앞에 여러 가지 직업들을 하는 것 같은 요 느낌. 요 다음 문장 다시 읽어보세요. exciting life 다음 내용. keep from ing. 이때 keep의 뜻이 뭐지? 막다, 못하게 하다 이 뜻이잖아. 다시 위대한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거를 막았다고. 여러 직업들을 하니까. 그럼 위로 다시 올라와 보세요. 거기 eventful atmosphere 밑줄 그어놨지? 요 느낌이 뭐하고 똑같은 느낌이다? 그럼 exciting life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와야지. eventful, 이벤트가 많은. atmosphere, 대기 말고 어떤 뜻? 분위기. 이벤트가 많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더라고. 여러 가지 직업군을 거치니까 위대한 아티스트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4번으로 답을 쓰더라고. 4번은 정반대잖아. 다양해야 된다고? 아니라니까. 단순해야 돼. 그래서 솔리터리라는 단어가 밀턴 쪽에서 있었던 거예요. 솔리터리라는 단어가. 내가 왜 여기서 끊는 줄 아세요? 그 다음 내용은 이해가 안 돼요.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하죠. 누가? 마키아벨리라는 사람.
군주론이라는 걸 쓴 사람. 이 사람도 여러 개 했었어요. 디플로매트도 됐고, 필로소퍼, 뮤지션, 포이트, 플레이라이트, 극작가. 맞지? 그런데 이 다음 문장 보세요. It's reasonable. 마지막 문장. 이거 이해 못해요. 왜 내가 여기서 끊어야 되냐면은 7번 보시고 이 문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Had he gone? Had he been? 밑줄 그어주시고 이거는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되고 출제자도 의도적으로 이건 니들이 못 읽을 거다라고 전제한 거고 하지만 위에 밀턴하고 셀리니에서 답 쓰라는 거거든 지금. 이쪽 보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would have pp 가정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아세요? 원래는 if 주어 had pp인데 그리고 이제 would have pp가 나오는 거거든.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라는 거야. if를 지우고 주어 동사를 이렇게 도치시켜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뭐였었다? if he had been 요거였어요. 요것도 마찬가지야. if he had gone 요렇게. 그런데 어떻게 영어는 if를 지우고 주어 동사를 이렇게 도치시킨다고. 그래서 이쪽 봐봐봐. 이 사람이 위대한 책을 썼을 텐데 만약 뭐 했다면은 계속해서 뭐 했다면은 디플로매틱 서비스 외교적 업무들을 계속하도록 허락을 받았다면은 위대한 책을 썼을 텐데라는 뭐 의심이 든다는 거죠. doubt. 이 말은 뭐예요? 이런 걸 계속했다면은 위대한 책을 쓸 수 없었다는 거지. 이 내용 어떤 건지 알겠지? 위대한 책을 썼다면 그건 분명히 의심스럽다는 거잖아 지금. 이 말은 위대한 책을 쓸 수 없었다는 얘기야. 작가는 일관되게 똑같은 걸 얘기한다고. 여러 개 일을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답을 4번으로 쓰냐고. 3번도 마찬가지 맥락이죠. 선택지 3번은 지금 뭐라고 돼 있어? Many talents가 라이프를 그레이트하게 해준다? 아니죠. 작가는 하나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 지금.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문제를 답을 못 쓰더라고 학생들이. 정답은 2번이에요. 근데 2번에 bears가 나오잖아. 곰. 여기 봐봐봐. loneliness bears. 고독곰이. 아, 고독한 곰이 큰 열매를 맺는구나. 따먹는구나. 그렇지. 곰이 한 마리 혼자 다녀야지니까 큰 거는 얘 말도 안 되는 거죠. bear, boar, born. 나타. I was born in Korea.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고독이 위대한 결실을 낳는다고. 2번. 이걸 고독곰 하니까 답이 안 나오지. 내가 알고 있는 베어스는 곰이니까. 어떤 친구는 베어스를 비얼스 맥주로 착각을 하더라고. 맥주 나오면 답 안 나오죠. 이건 어떻게 답이 나오냐고. 1번도 보세요. diverse의 뜻이 뭐죠? 네, 다양한 어떤 노력에 의한 창조. 말도 안 되는 거죠. 답이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 본문 첫 번째 쪽 올라오시고요. void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게 empty, 텅 비어있다는 뜻이 void예요. 그래서 창조는 어디서 나온다? 텅 빈 상태에서 나온다는 거야. 뭔가 이렇게 꽉 차 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 작가가. 첫 번째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이었다고. 주제문 나오면 뭐 하냐고. 뭔지 모르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출제하는데 뭔지 모르게. 이런 문제는 아쉽더라는 거예요. 됐지? 자, 우리 좀 쉬었다가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뒤에 내용 계속 이어나갑시다. 좀 쉽시다. 자, 환기 좀 시키시고 잠 좀 깨고